여기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바닷가입니다. 평생 바다만 보고 갯벌만 보고 살았죠. 제가 어릴 때는 얼마나 물고기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갯벌에는 조개며 게, 낙지도 가득했고요. 바다는 퍼도 또 내어주는 곳간이고 보물창고였습니다. 노를 저어서 조금만 나가면 물범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조력발전소를 세운다고 많이도 시끄러웠습니다. 바다가 없는 삶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이곳을 막아버린다니 말이나 됩니까? 그 힘겨운 시간을 지나 이제 조력발전소는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력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쩌보면 그 사람들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이가 들어서 갯벌에 나가기 점점 힘들어졌고 이런저런 오염물질도 늘어나고 하천은 이미 막힌 곳이 많아서 갯벌이 숨을 쉬기가 어려워졌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의 갯벌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갯벌도 지키고 마을 사람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꽁꽁 얼어붙은 바다. 이 추위에도 갯벌은 생명을 키워냅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 겨울에 펼쳐진 초록밭. 갈파래과의 해조류 감태입니다. 청정갯벌 위에서만 자라는데 기계로는 수확할 수 없어서 일일이 손이 갑니다. 12월 중순 이후부터 3월 초순까지 이때 이제 채취 시기고 그때 이제 채취하는 것이 가장 이제 맛도 좋고 품질도 좋고 한 겨울에만 나오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 바람 불고 눈바람 치고 할 때는 손이 펴지질 않아요 이게. 한겨울 얼어붙은 갯벌의 선물 감태. 다른 갯벌에는 없는 감태가 왜 가로리만에서만 나는 걸까요? 갯벌이 자생 자격이 있으니까 스스로 더 환경을 좋게 만들면서 감태가 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년에 비해서 수확되는 감태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감태가 왜 주는지 가로리만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 같지 않고 유독히 더 감태가 굉장히 숙련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다시피 이 바다가 새파랗게 다 보여야 되는데 군데군데 조금씩밖에 없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가로리만이 오염이 되게 되면은 이게 감태가 없어지라고 봐요. 가로리만 사람들은 행여나 이 깨끗한 바다가 훼손될까봐 노심초사합니다.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은 총 면적이 1,777km/제곱미터고요. 그 서울 면적의 약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무안갯벌이 그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로 가로리만을 포함하여 총 28개소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28개 해양보호구역 중에서 가로리만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유일의 해양생물보호구역이기 때문입니다. 가로리만 해양보호구역은 국내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지정된 해양생물보호구역입니다. 이렇게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게 된 사유는 가로리만 자체에 서식하고 있는 저소생물이 149종으로 국내에서 최상위권에 지하는 서식처고요. 크고 작은 생명들의 서식처.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생물들까지도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점박이 물범은 우리나라에서 서식처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백령도하고 가로림만 두 지역인데 저희가 육지 근처에서는 아예 볼 수 없는 그러한 되게 중요한 생물 자원입니다. 이 가로림만 91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넓은 해역을 전체로 해양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그러한 목적들이 이와 같은 법적 보호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깜깜한 바다. 눈부신 별밭 사이로 또 하나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보이는데요. 도대체 뭘까요? 동이 터오면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31호이자 멸종위기 동물 2급인 점박이 물범입니다. 물범은 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지금 현재 그전에는 뭐 물이 져가지고 사방에 다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개체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한 19마리, 한 10마리 정도 모래틈에 지금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많이 줄어서 안타깝습니다. 간조되면 드러나는 모래톱. 아직 이름도 없지만 수백 년을 이어온 이곳이 점박이 물범의 놀이터입니다. 물범은 중국 보아이만에서 겨울철 번식을 마치고 봄이 되면 남쪽으로 내려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머무는 곳은 백령도와 가로림만 두 곳뿐입니다. 백령도 물범은 육지에서 4-5시간 배를 타고 가야 만날 수 있지만 가로림만 물범은 비교적 육지 가까운 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어민들은 물론 학교에서도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난 7월과 8월 두 번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7월에는 8마리 확인을 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6마리 확인을 했습니다. 예년보다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가로림만에 점박이 물범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보통 8마리에서 12마리 정도 매년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로림만을 찾는 물범들은 해마다 같은 녀석들일까요? 9년 동안 같은 개체가 가로림만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거는 그만큼 점박이 물범이 서식지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만큼 가로림만을 서식지로 딱 정해두고 여기만 찾아오기 때문에 이 물범은 만약에 가로림만이 환경이 망가지게 된다면 뭐 다른 데 가기도 힘들고 이 개체에 대한 그 생존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매년 같은 물범 가족이 가로림만을 찾아오고 있는데요. 가로림만이 아니면 이 물범 가족은 갈 곳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가로림만에 물범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점박이 물범은 해양 생태계에서 가장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상위 포식자가 잘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그 하부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상들 또한 잘 보존되어 있다는 뜻이죠. 제대로 된 기능을 갖고 있는 갯벌, 특히 내만에 만들어진 갯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가로림만입니다. 잔점박이 물범도 있지만 숫자는 적더라도 굉장히 상징성이 큽니다. 가로림만의 갯벌을 지키는 순간 한국인의 갯벌 보존의 의식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해양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점박이 물범의 놀이터 가로림만. 건강한 가로림만은 우리에게 바다의 가치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깨끗한 바다에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서산시 배산읍 오질이고
이쪽 건너는 태안군 이원면 내리거든요. 저 입구가 한 2km 정도 되는데 저 입구를 막아서 이 안에 물을 저장했다가 빼낼 때 발전한다는 계획을 가졌었죠. 신재생 에너지원이라고 포장된 조력 발전 사업이 추진되면서 갯벌을 지켜야 한다는 주민들과 개발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갈등이 최고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이런 여기 입구에 오지 같은 데는 이장이 반대한다고 말해 탄핵까지도 4번씩이나 하고 또 어떤 어청계는 반대한다고 어청계장을 고발 고소로 인해서 그게 엄청 갈등이 심했죠. 끝이 날 것 같지 않던 갈등 중에 2016년 7월 해양수산부가 가로림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조력발전소 건설은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물이 항상 흐르고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여장이 없어지고 여기가 또 고기들이 산란하는 장소입니다. 조개도 산란하고 육개미도 산란하고 꽃게도 산란하는데 이런 어적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없앤다 하면은 우리들은 어디로 가라 합니까? 어민들이. 온 힘을 다해 지켜낸 바다. 목숨을 걸고 지켜낸 가로림만입니다. 가로림만의 봄은 주꾸미와 함께 올라옵니다. 작년에 산란장을 여기 오지리 가로림 안에다 산란장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올해는 조금 쭈꾸미가 좀 낮게 잡히는 것 같아요. 많이 나오니까 너무 기분 좋고 쭈꾸미가 어쨌든 우리 생계에 또 뭐 해주는 게 되니까 너무 쭈꾸미가 많이 잡히면 좋은 거죠. 가로림만 사람들은 행복을 낚는 듯이 주꾸미를 올립니다. 쭈꾸미가 자동으로 소라로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그거를 그냥 빼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깔꾸리 갖다가 뭐 사실상 뭐 특별한 뭐 기술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솔직히 이 가로림 안에서 이 쭈꾸미가 진짜 우리의 선물이지. 완전히 선물. 너무 좋은 선물. 가로림만 조력발전 무산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로림만의 높은 생태 가치 때문이었죠. 무한한 가치를 지닌 가로림만 생태계. 이를 자산으로 이제 자연과 사람이 같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환경을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삶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광이라는 개념을 접목할 수 있는데요. 관광객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환경 보호에 다시 투자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삶도 유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해양 생태 관광에 주목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갯벌의 큰 생태 가치를 활용해 해양 생태 관광의 메카로 재탄생하려는 가로림만. 바로 대한민국 제1호 국가해양정원의 꿈입니다. 국가해양정원으로 조성되면 갯벌 복원은 물론 국제갯벌보호센터, 전박이 물범보호센터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갯벌 정원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그 기대가 매우 큽니다. 국가해양정원이 조성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거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소득 창출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국가해양정원이 최종적으로 건설이 된다면 바다와 인간, 자연과 생태가 어우러진 명품 공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해양 생태 관광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해양 정원을 조성하려면
각종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관광객, 지자체 모두가 해양 생태 관광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춰야 할 텐데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갯벌의 보존의 철학을 마음속에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잡는 체험이 아니라 거기서 철학, 삶, 역사, 문화, 그다음에 한국의 갯벌의 특성 이러한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자연적으로 몸에 보존이 돼야 되고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고 우리 후손한테 물려줄 수 있다는 그 철학, 마음을 갖게 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앙리 갯벌 체험장. 한 해 5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갯벌 체험 관광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입니다. 정부 보조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한번 어촌 관광을 활성화해보고 애들이 울음소리가 듣고 싶어서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촌이 활성화되고 이제 기업이촌들이 늘다 보니까 개원들이 이제 스스로 너와나 하지도 않고 이렇게 나와서 같이 돕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갯벌 관광의 대부분은 바지락 캐기 체험입니다. 가족들이 많이 좋아해가지고 많이 캐가고 싶어요. 조개도 엄청 많이 잡고 오늘은 운 좋게 물고기도 주웠어요. 갯벌 생태 관광 성공 사례로 꼽히는 중앙리 어촌 체험마을. 하지만 적절한 생태 교육 없이 수렵, 채취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해양 생태 관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갯벌에 가서 바지락을 많이 채취를 하거나 또는 생태 환경에 가서 경험을 하면 다 생태 관광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생태 관광은 해양 생태에 대한 교육과 같이 결부되어야 되고 또 해양 생태 관광의 가치들을 인식을 해야 그것이 해양 생태 관광으로서의 가치를 갖습니다. 일본 사가현 아리아케의 갯벌. 우리나라 갯벌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1년에 단 하루 이곳에서 올림픽 경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35년째 개최되고 있는 가타림픽인데요. 인구 2만 8천의 가시마시에 경기가 열리는 하루. 약 3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このガタリンピックには年間大体3万人前後のお客様が毎年来ていただくように成長してきております。で今年の35回のテーマなんですけども「化ける」というテーマで開催をします。この「化ける」の意味は普段の日常から非日常に干潟へ入るともう皆さんも、体中真っ黒になられるんですけども童心に変えられるんですね。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들 참 즐거워 보이죠? とにかく楽しめることです。お祭りです。騒げます。見てる分にはいけそうな感じはするんですけど、もう途中から腕が上がらんくなってきて、まあでも終わったら気持ちよかったなって終わるんで、はい、すごい楽しかったです。 먼 길 마다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전역에서 아리아케 갯벌에 모여들었습니다. 3만여 명 중 경기 참가자는 단 1,200명. 대부분은 구경꾼들입니다. 初めこんなに大きい競技だと思ってなかったので来てすごい楽しそうと思ったので参加しようと思いました。まあ子供が楽しめればいいかなと思ってですね。はい。今回はまあ参加できなかったんですけど、参加できる機会があればですね、参加してみたいなと思います。 그런데 이렇게 호응이 좋은 올림픽을 왜 하루만 하는 걸까요? 今この会場は有明海の一部で干潟の海なんですけどもこのエリアだけはですねこの海には漁業権があるんですね。
で漁業者のための海でもありますので、そこを私たちが勝手に荒らす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このエリアだけは自由に使っていいというような許可を得て、やっています。 1년에 단 하루뿐이지만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가탈림픽으로 이곳 갯벌이 유명해지면서 1년 내내 지역 특산품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ガタリンピックをやったことで、この場所が道の駅になりました。で、この道の駅は干潟を直接感じることができる、肌で感じることができる、干潟に触れることができるし、でこの看板を体験をできるというようなことでですね、多くの観光客の方も来ていただいて、道の駅の営業も本当に右肩上がりでどんどん上がっているような状況です。ですから1日だけのイベントですけれども、このガタリンピックは鹿島にもたらす影響力というのはですね、非常に大きいと思っています。鹿島市全体で今、龍徳寺神社を含めて350万人の観光客があると言われておりますので、経済効果は計り知れない、一説には55億というような話がありますけれども、非常に計り知れないものがあるのかなと思っています。 가타림픽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은 물론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갯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宝の海とか子どもたちにつなぐという意味も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実際のところ本当は今の現状をなんとかそのまま持っていきたいと。ただ一般の市民というの人はですね、ちょっとあんまりなんかな有明海に対する関心というのはなかったと思うんですよね。でガタリンピックをやることによってですね、今まで気づかなかった有明海、特に干潟の良さというものも気づいてくれてたと思いますし、またこれを大切にしていかないかんというふうにも思ってくれたと思うんですね。 독일 니더작센주 야데만입니다. 우리의 가로림만처럼 호리병 모양으로 생긴 바다인데요. 이곳에서는 1년 내내 바다 표범을 보기 위한 생태 관광 유람선이 운행됩니다. 매번 승선 인원이 300여 명에 달하는데요. Was das Wattenmeer betrifft, eben weltweit einmalig ist. Also wir sind hier wirklich in einem ganz, ganz besonderen Gebiet. Und die UNESCO schaut immer, wenn es dazu kommt, neue Gebiete auszurufen, ganz genau, ob diese Kriterien erfüllt sind, die für ein Weltnaturerbe sprechen. 생태 관광이라고 해서 그냥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갯벌의 생태와 가치 인식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는데요. 바다 생물을 바로 건져 올려 생태 교육을 하고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알려줍니다. 바로 눈앞에서 신기한 장면을 보기 때문일까요? 특히 아이들의 집중도가 최고조입니다. Was die Besucher, glaube ich, oder was ich hoffe, was die Besucher dadurch lernen, ist, dass sie einfach sehen, das ist nicht nur Meer, sondern da lebt ga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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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nz viel. Und die Idee dahinter ist, nur was man kennt, will man auch beschützen. Und das ist ja auch die Idee des Wattenmeeres, damit es für die geschützt bleibt oder geschützt wird. 교육 도중 사람들이 바다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바다 표범입니다. Das Wattenmeer sein kann, weil ein Seehund etwa 5 bis 8 Kilo Fisch am Tag essen muss. Dann weiß man, wie viel Fisch im Wattenmeer sein muss, damit diese ganzen Seehunde überleben können. Und man lernt natürlich auch, wenn es dem Seehund schlecht geht, geht es dem Rest des Wattenmeeres auch schlecht. Wenn es nicht genug Fisch gibt, gibt es nicht genug Seehunde. Wir freuen uns sehr, dass wir diese Fahrt heute hier mitmachen durften und viele Tiere sehen konnten, Robben. Ich freue mich schon aufs nächste Mal mit meiner Familie. Diese 1,5 Stunden, die wir hier unterwegs waren, waren genau richtig für die Kleinkinder und wir freuen uns dann, dass wir vielleicht nochmal mitwandern. 갯벌 생태에 대한 가치와 생물의 다양성을 알려주면서 신기한 바다동물도 확인할 수 있는 관광.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즐기는 관광. 이것이 독일의 해양 생태 관광입니다.
독일 바덴해. 2009년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세계 최대 갯벌인데요. 보존이 잘 되어 있기로 손꼽힙니다. 이곳 갯벌은 자연보호법에 의해 국립공원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Weit über 90% ist durch den Nationalpark geschützt. Innerhalb des Nationalparks sind 2/3 in der Ruhezone, in der strengsten Schutzzone aufgenommen worden. In dieser Schutzzone ist es zum Beispiel nicht erlaubt, die Fläche frei zu betreten, sondern nur auf zugelassenen Wegen. Wir haben also hier ein Wegesystem und wir haben auch in den Nutzungen, die dort erlaubt sind, ein schärferes, naturbewussteres Regime sichergestellt, dass der Schutz in der Ruhezone ganz besonders hervorgehoben ist.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처인 보호구역 1. 허가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보호구역 2. 휴양지 역할을 하고 있는 보호구역 3. 이렇게 구역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Die Regeln um die Natur rumgelegt und der Besucher muss eben gucken, wie er am wenigsten eingreifen kann. Aber das ist ja auch im Sinne des Besuchers, denn man kann die Natur ja nur erleben, wenn man sie auch erhält. Das heißt, die Schutzzonen haben schon ihren Sinn für den Besucher, denn sonst hätten die Besucher ja gar nichts zu sehen im Watt. 체계적인 관리 아래 바덴의 갯벌에서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형태의 생태 관광과 교육이 동시에 보호구역 1과 2에서 매일같이 이뤄집니다. Die alte ist 3 Jahre. Wie bei Bäumen auch. Kennt ihr das? Wenn man die durchschneidet, haben die Jahresringe. Da sind alles Herzmuscheln. 퇴직 후 갯벌 가이드 활동을 하고 있는 생물학자 이스만 씨. 그는 이 지역 주민입니다. 관광객들과 함께 갯벌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Kreislauf mit Herz, das hat er noch nicht. Der pumpt immer vor und zurück. Ein Seeringelwurm. 갯벌 생물에 대해 설명을 듣고 또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관광객들은 갯벌 생물과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Und bin heute mit der Kindergruppe zusammen hier gewesen im Wattenmeerzentrum. Was ich gelernt habe oder sehr interessant fand, vor allem bei der Führung, uns wurde alles sehr gut erklärt mit den Wattwürmern und so weiter. Also das fand ich alles sehr interessant und habe ich auch so. 야외 체험이 끝나면 바로 실내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현미경을 통해 갯벌 속 생명들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실내외 교육이 한 번에 이루어지다 보니 관광객들의 머리와 가슴에 갯벌 보존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심어지는데요. Für mich besonders interessant war heute mal zu wissen, was hier überhaupt alles so lebt, was für Würmer hier leben, welche Tiere und wie sich das auch alles so ein bisschen regeneriert, finde ich total spannend, weil das eben vor allem sehr wichtig ist für die Umwelt und das eigentlich zu wissen und auch zu fördern in Wattenmeer ist, finde ich, was ganz Besonderes und sollte besonders geschützt werden. 이렇게 독일 갯벌 생태 관광에서의 가이드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들 없이는 보호구역 1 이내 갯벌은 절대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갯벌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Das ist ja, was ich hier aufgeschrieben habe. Also ein Wattführer, der Wattführer sein will, muss eine Lizenz machen, eine staatliche Lizenz. Und das bedeutet eine Ausbildung von mindestens 2 Jahren, indem er das Gebiet, in dem er führt, kennenlernt und genau weiß, was da passiert. Und dann eine Prüfung über 18 verschiedene Prüfungsgebiete. 다양한 해양 지식은 물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는 능력까지 검증받아야 가이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6년마다 갱신도 해야 합니다. 갯벌의 중요성을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인식의 전환까지 이끌어내는 갯벌 가이드가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갯벌 가이드를 하고 있을까요? 250 Wattführer Niedersachsen und überwiegend alle sind auch Einwohner Niedersachsens, einige von außerhalb, aber nur sehr wenige. Denn die Wattführer müssen sich an ihrem Gebiet auskennen, das ist der Grund. Und von außerhalb
kennt sich keiner so gut aus hier. 독일 바덴의 생태 관광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갯벌 가이드. 생태 모니터링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Vögelgezähl, das machen wir alle 2 Wochen bei der Springtidenzählung. Und dann fahren wir praktisch am Deich entlang, stellen uns immer wieder auf den Deich rauf und dann zählen wir alle Vögel, die da sitzen. Damit man einfach ein bisschen was von dem Vogelbestand mitbekommt, ob der eher steigt oder ob der eher sinkt oder welche Arten steigen. Also was hier im Nationalpark manchmal passiert, ist, dass dann Schutzgebiete eingerichtet werden, extra für die Vögel. Wir haben zum Beispiel hier die Schutzzone 1. 독일 내 24개 갯벌센터 가이드들이 수집한 생태 모니터링 결과는 바덴의 3국 내부 감사기관으로 통보되어 바덴의 전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Ein großer Erfolg von der trilateralen Zusammenarbeit ist das Trilateral Monitoring and Assessment Program, also ein Monitoring- und Bewertungsprogramm, in dem wir die Daten zusammenfassen, die aus den 3 Ländern erworben werden zu verschiedenen Parametern, beispielsweise Seehundzahlen oder auch Zahlen zu invasiven Arten, wie sie sich verbreiten, wie sie sich verhalten. 연간 최대 1억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바덴해. Moin, ich bin Selina, ich mache hier beim Bundesfreiwilligendienst bei der Schutzstation Wattenmeer. Und wir schauen uns jetzt einmal hier die Aquarien an. 그들은 이곳에서 휴식뿐만 아니라 갯벌 환경과 생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요. Ich habe erst einen Spaziergang am Strand gemacht und bin dann über die Dünen hergelaufen und wollte sowieso noch mal hier in das kleine Geschäft gucken im Naturparkhaus und habe dann gesehen, dass hier diese Führung ist und bin spontan hier hineingeschneit und habe sie mir angehört. 일상이 된 생태 관광과 교육. 독일인들에겐 바다와 갯벌을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은 바덴해만의 원칙에 있습니다. Guiding Principle, so nennen wir das, ein Leitprinzip, das wir verfolgen in der Wattenmeer-Zusammenarbeit, und das ist, das Wattenmeer in seiner unberührten Form zu erhalten. Also schützen und erhalten des Wattenmeeres, es unberührt das machen lassen, was Natur eben macht, und eben so wenig wie möglich eingreifen. 가로린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 관광객 모두가 새로운 시각으로 바다와 갯벌을 바라봐야 할 텐데요. 자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게 그 자연과 생태계에 대해서 재미있게 배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 교육이 생태 관광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둘을 떼려야 뗄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거죠. 바다와 갯벌이 단순히 즐기고 체험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난 몰라요. 그냥 왔어요. 앉아서. 그냥 오셨어요? 네, 그냥 구경 왔어요. 사람 구경하러. 이제 막 걸음마 단계지만 그 필요성을 실감하곤 합니다. 많이 도움 가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교육을 받으면 그 차이가 많죠. 가로린만의 주인으로서 갖춰야 할 해양 관련 기본 지식과 바다 환경을 잘 지키기 위한 지침 등을 배우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회도 마을의 누군가가 직접 교육기관에 신청해야만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 교육 기회가 잡히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그 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지도자가 좋은 어촌 체험 마을은 이렇게 모여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굉장히 좋은데 교육 기회를 잡기까지의 그 기회를 잡는 거 그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안에 생물들이 어디에 뭐뭐가 사는지를 기록을 해요. 마찬가지로 학생들 또한
누군가 신청을 해야만 갯벌 생태 교육이 가능합니다. 갯벌의 종류, 서식하는 생물, 보존의 이유 등 갯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배우게 되는데요. 가로림만에도 갯벌이 있는데 이렇게 교육받는 게 처음인데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던 것들을 실제로 보니까 더 신기하고 갯벌을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생애 처음 받아보는 갯벌 체험 교육이다 보니 갯벌을 대하는 태도도 미흡하고 갖춰야 할 장비도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갯벌의 다양한 생물에 대해 사진으로 알아보는 실내 수업도 이어지는데요. 신기한지 학생들 사뭇 진지해 보이죠? 저희는 모르는 게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갯벌의 종류도 몰랐고 갯벌에 사는 생물 종류도 몰랐었거든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저희 여기 지정된 것도 뭔지 몰랐는데 알게 되었어요. 가로림만 근처에 살고 있지만 지금껏 갯벌 환경과 해양 생물에 무관심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학교 교과 내용에 바다에 관한 내용은 아주 짤막하게 나와 있어요. 대부분 육지 생물을 위주고 육지의 생물 다양성 위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선 기초적인 지식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국가해양정원이라는 꿈을 이루려면 이곳을 이끌어 나갈 주민들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바다와 갯벌의 보존에 대한 철학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그제야 비로소 그저 즐기는 관광에서 벗어나 해양 생물에 대해 알아가는 진정한 재미. 그리고 갯벌의 가치를 깨닫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가로림만은 지속 가능한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이면 바지락이 갯벌의 주인공이 되는데요. 가로림만 주민들은 사시사철 분주합니다. 탈봉어촌교에서 오늘 바지락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로림만 안에는 뭐 낙지라든지 감태라든지 여러 그 품목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바지락이 우리가 그 1년에 수입원으로서는 최고 큽니다. 84명이 이제 어촌 개원이거든요. 가족까지 포함해서 한 100여 명 이상이 되는데 일일 하루에 한 10톤에서 한 13톤 정도 우리가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바지락을 캔다가 아니라 긁어 모은다고 표현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가로림만의 여름은 바지락이 있어 풍성합니다. 하지만 요즘 가로림만은 걱정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늙어가고 어린아이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몇 시간째 농어잡이에 나서지만 단 한 마리도 못 잡을 정도로 어족자원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치어 방류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보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로림만 내에 크고 작은 방조제가 79개나 있는데요. 방조제 때문에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이 사라지면서 갯벌 생태계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근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에서는 환경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식처를 잃은 갯벌 생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흰발 농개의 경우 예전에는 갯벌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었지만 현재는 찾기조차 힘든 법정 보호종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 서식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멸종 위기종으로 전락한 또 하나, 붉은발 말똥개. 가로리만 내에서는 2014년 이후 현재 흔적이 묘연합니다. 서산 양길리 같은 경우는 가로리만 해양생물보호구역 중에서도 과거에 이제 붉은발 말똥개가 직접 이제 확인이 됐던 지역입니다. 추정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 이제 수행을 해보니까 방개라든가 이런 사각개들은 이제 많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외에 이제 저희가 목표로 했던 뭐 갯개라든가 붉은발 말똥개는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요.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습지의 상부 지역에 이제 굴을 파고 서식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쉽게 볼 수 있었던 종이었지만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뭐 수로 정비라든가 연안 정비와 같은 이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서식지가 많이 훼손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이제 개체수가 많이 급감해서 현재는 환경부랑 해양수산부에서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닷속에도 예전엔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식물이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숲을 이루고 꽃을 피우는 현화식물. 거머리말입니다. 육상에서 유입되는 그런 무기 영양 염료들이 제거되어서 수질 정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피군락지는 어떤 그런 수산 생산성이 향상되기도 하고 또 이제 환경이 정화되는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피군락지를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락을 이루며 숲을 형성하는 거머리말은 오염된 바닷속 환경을 정화하는 보물 같은 존재인데요. 그런데 매년 그 군락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훼손된 잘피군락지가 복원되는데 100년의 시간이 걸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아있는 잘피군락지를 잘 보존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훼손된 곳은 어떤 적절한 복원을 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회복되는 시간을 줄이는 그러한 노력을 해서 잘피군락지를 잘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해양 생태 관광의 메카를 꿈꾸는 가로리만. 갯벌의 다양한 가치와 중요성을 배우고자 하는 시민 참여 생태 모니터링은 물론 갯벌의 다양한 생물과 환경에 대한 지식을 전파할 해양 교육 전문가 육성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좋은 이런 갯벌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많은 시민분들은 해양에 대한 관심도는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해양을 들여다보고 같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느끼고 교육적인 지식들을 쌓아가면서 그게 다시 전파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갯벌에 대해 제대로 알고 나면 그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되는데요. 이런 교육이 없었으면 뭐 진짜 그냥 바다는 그냥 가서 즐기는 곳 아니면 뭐 그냥 항상 깨끗하기만 했으면 좋은 곳 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우리가 좀 지켜야 되겠다 아니면 뭐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교육을 받으면서.
갯벌에 대한 인식 변화는 가로리만이 앞으로 해양 생태 관광의 메카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갯벌은 우리네 생명의 터전입니다. 생명이죠. 우리 먹고 살고 자식들 가르치고 이거 잡아갖고 벌어가지고 또 우리가 앞으로 늙어갖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야 하는 생명이잖아 이게. 낙지도 살고 우리도 살고 이는 저 바다에 오염이 안 돼야 모든 바다에 저기 고기나 뭐 낙지, 게 그런 게 다 살아야 우리들이 잡아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살아야 되니까 깨끗하게 해야죠 바다에. 가로림만 이곳은 그 어디보다 깨끗하고 귀한 생명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가치 있는 것을 아니까 해양생물보호구역도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가해양정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갯벌 환경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뿌리 박혀야 하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우리 주민들도 가로림만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좀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가로림만이 환경적으로 우수하다고 하지만 물고기도 예전만큼 많지 않고 이것을 지켜나갈 주민들은 늙어가고 있으니까요. 관광이 살 길이라 하는데 어민들이 먼저 살아야 관광도 하고 갯벌도 살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로림만을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곳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해양 정원도 아름답게 되고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 가로림만이 100년, 200년 뒤에도 있는 그대로 보존되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교육 종합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게 아직 많이 모자라고요. 또 해양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제대로 양성하지 않고 있어요.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관계자들이 해양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말 매진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과 아니면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아니면 교육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태 관광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광에서는 주민 주도 관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될 때 그 관광이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갯벌은 미래입니다. 지역 주민한테도 미래고 전 국민한테도 미래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 관리, 보존하고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갯벌을 바라봐야 됩니다.